안녕하세요. 미트러버 뉴스 기자님들이 요즘 쇼츠를 열심히 찍어주셔서 덕분에 고기 먹을 시간이 늘어난 황 사장입니다. 오늘은 무슨 고기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마침 예전에 올리브 방송을 하셨던 정 대표님이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인 윤서울의 김도인 셰프님과 함께 올리브 한우를 가지고 다이닝을 개발하셨다길래 방송을 핑계로 법인카드를 들고 방문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윤서울 같은 경우 비밀이한님이 들기름면이 너무 맛있다고 극찬하셔서 호기심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어요. 진짜 맛있었거든요. 한 달 전인가 궁금해가지고 다시 예약을 하려고 했더니 문을 닫고 계시더라고요. 재료 수집하신다고 하시길래 어디가 계신가 했더니 여기 계시더라고요. 가게 이름이기도 한 이 에피큐어라는 말은 흔히 식도락가나 미식가라고 알려져 있는데 같은 의미인 구르메하고는 무슨 차이일까 싶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려가지고 찾아봤었는데 그리스어 유래와 프랑스어 유래라고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전자가 미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약간 탐미주의에 가깝다면 후자는 음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탐구자의 이미지로 나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공통점은 둘 다 음식을 즐기시는 분이겠죠. 저는 뭐냐고요? 저는 그냥 미트러버죠. 안내를 먼저 받았는데 총 11가지 메뉴가 나올 예정이고 가격은 1인당 18만 원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식 파인다이닝인데 윤서울 스타일이 많이 접목돼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음식이 윤서울에서도 먹었던 한입거리가 거의 그대로 재현돼 있는데 해산물류를 하프 드라이 에이징해서 다시 필요에 따라서 재료를 더하거나 조리를 하는 방식이 윤서울 스타일이라고도 합니다. 한입거리로는 오른쪽부터 한치, 관자, 은행, 피스타치오, 새우, 그리고 다시 한치 다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범해 보이지만 드라이 에이징 숙성고에서 하나하나 재료를 관리하고 4주에서 8주까지 공을 들여서 관찰하다 보니까 맛을 떠나서 정성이 일단 대단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음식들이 이후에 베이스 국물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맛을 먼저 보여준다는 의미가 큰 한입거리입니다. 그리고 잠깐 시크릿 아미주 부시가 나오는데 굴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살짝 익힌 굴에 올리브와 간장 소스를 찍어서 나오는데 감칠맛이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타르트인데요. 타르트 하면 보통 에그 타르트나 치즈 타르트를 떠올리실 텐데 이건 타르트 위에 장어, 갈치, 새우가 올라갑니다. 당일 재분한 통밀로 타르트 쉘을 만들어가지고 치즈와 같이 믹스를 해서 내놓는데 일종의 생선 타르트인 거죠. 장어나 새우도 맛이 좋긴 한데 정말 갈치가 드라이 에이징 했을 때 풍미가 예상보다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 나오는데 녹두죽에다가 전복 내장을 넣었어요. 담백하면서도 감칠맛이 있습니다. 전복찜도 야들야들해서 맛있었어요. 네 번째 음식으로 윤서울의 시그니처인 들기름면을 여기서도 다시 보여주시네요. 참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평범한 들기름 국수에서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음식입니다. 프랑스, 터키, 국내산 통밀을 블렌딩해서 당일 재분 재면을 하고 이렇게 만든 통밀면을 직접 짠 들기름과 자연으로만 간을 했는데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15년간 수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먹어보면 그 맛의 진심이 느껴지긴 해요. 다섯 번째 음식으로 이제 고기가 한번 나오네요. 소 등골이 나옵니다. 소의 등골은 자체가 참 고소하죠. 수비드를 해서 새우장으로 양념을 한 다음에 캐비어도 있고 해가지고 좀 다양한 맛이 나긴 하는데 약간 프렌치에 가까운 느낌이 있긴 합니다. 자, 어느덧 이제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요. 여섯 번째 음식으로 잣소스를 버무린 해물냉채예요. 수비드하고 살짝 익힌 관자 대게 문어에다가 생 단새우를 써가지고 제철 야채들이 잣과 유자 소스로 버무려져 있어서 입맛을 한번 개운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사용하신 재료들을 몇 개 보여주셨는데 재료들이 다 국산이고 워낙 좀 다이닝은 고가의 재료를 쓰다 보니까 원가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본식으로 거의 들어가는데 본식이 고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생선이 먼저 나옵니다. 기름진 금태가 나오는데 금태를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희 미트러버들이 좋아하는 생선들이 있잖아요. 장어, 금태, 갈치 이렇게 좀 기름진 생선들 좋아하는데 이게 오늘 다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랍스터가 나옵니다. 보시는 이 천엽을 닮은 건 모렐버섯이에요. 근데 이 모렐버섯 안에 도가니 수육을 꽉 채워 넣어가지고 맛이 버섯을 먹기보다는 진짜 천엽을 먹는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났습니다. 약간 재밌는 맛이었어요. 자, 이제 아홉 번째 차례가 돼서야 대망의 올리브 한우가 나왔습니다. 그릴구이로 심플하게 구성이 됐는데 고기가 나오기 전에 곁들여 먹을 야채와 장아찌가 나왔고요. 12년 된 죽장현도 나왔습니다. 고소하고 너무 짜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그날 가장 좋은 부위를 내주시는데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안창살이 나왔고요. 등심과 새우살도 같이 나왔습니다. 미경산으로 화식 발효하는 사료를 먹여서 32개월 위탁사육을 한 소라고 하는데 공을 많이 들여서 기르고 계시다고 하네요. 지방은 어떤 사료를 먹이냐에 따라서 분명 성분과 맛이 달라집니다. 굳이 소가 아닌 오메가3 돼지도 결국 노하우는 사료의 구성에 달려있거든요. 사람에게도 좋은 올리브는 소한테도 분명히 좋은 사료인 건 맞습니다.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얘기는 취향의 문제라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먹어봤지만 개인적으로 분명히 훌륭한 맛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올리브 한우를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한번 구매를 해서 비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일반 구이를 먹고 나면 양념 진갈비살과 양김머리 구성으로도 또 한 접시가 나오는데 이 양념이 슴슴해가지고 이것도 입맛을 돋궈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이제 식사 메뉴가 나올 차례인데요. 이 솥밥과 스키야키가 나왔는데 이 솥밥은 이렇게 먹기 편하게 말아주셨고 1인용 스키야키에는 이제 솥과 계란을 따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메뉴였고요. 식사 메뉴로는 좀 성의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걸 다 먹고 나니까 3시간이 좀 안 되게 지났더라고요. 요즘은 미슐랭급 다이닝을 가면 빠르면 2시간, 느리면 3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 만큼 분명히 평범한 한 끼보다는 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야 뭐 한우 먹으러 왔다 생선도 많이 먹고 가는데 뭐 몸에 좋으니까요. 맛도 있고 다행히 다 미트러버가 좋아하는 고기 친구들에 가까운 생선들이어서 특히 더 좋았습니다.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 살짝 해두시면 종종 고기 정보가 있는 한 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